자, 근데 과연 이렇게 계산한 공모가 합리적인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틸렉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677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젠셀 역시 유틸렉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바이젠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은 1271대 1을 기록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3.6%,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45.2%로 최근 1년간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주로 3세대 항암제 이 부분에 쓰입니다. 항암제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게 바로 정상세포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세대 항암제는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만 딱 타겟팅을 해서 그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면역세포 치료제가 바로 3세대 항암제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을 증진시켜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면역세포 치료제 업체 바이젠셀이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과연 이 바이젠셀 청약에 참여하면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이젠셀의 공모가가 과연 합리적으로 잘 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PR 방식으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PR 방식이 상장된 기업 중에서 유사 기업군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최근에 벌어들인 이익, 이걸 바탕으로 PR이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바이젠셀의 순이익에다가 PR을 곱해서 공모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부터 한도까지 총 7개에 해당되는 기업을 유사 기업군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기업들의 2021년 1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실적, 이것을 바탕으로 평균 PR을 구해보니까 33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 연한산 실적을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PR을 구해보니까 41.3배가 나왔습니다. 자, 1분기 연한산 실적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21년 1분기까지 상장사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곱하기 4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3배, 41배 이 두 배수를 평균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적용 PR이라고 해서 이 평균을 낸 것이 37.25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5년 바이젠셀의 예상순이익, 즉 517억이죠. 여기에다가 곱해서 시가총액을 산출한 다음에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공모가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할인율이라고 해서 연 25%를 적용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2025년 예상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25%를 할인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구한 주당 평가액이 74,855원이고, 자, 이거를 또 할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2,700원이라는 공모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렇게 계산한 공모가 합리적인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25년 당기순이익. 당장 내년에 이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이 기업이 얼마를 벌 것이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PR 37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바이젠셀의 유사 기업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보령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사실 잘 살펴보면 물론 이 중에서 면역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을 유사 기업군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PR 방식 때문입니다. P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순이익이 흑자를 내야 돼요. 적자만 안 됩니다. 근데 상장된 면역세포 치료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익을 내는 업체가 없어요. 대부분 적자이거나 이익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을 유사 기업군으로 뽑았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으로 바이젠셀의 공모가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젠셀의 합리적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야 될까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적자를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중에서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즉 면역 세포 치료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바이젠셀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과연 바이젠셀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틸렉스부터 네오 이뮨텍까지 이 9개의 기업이 상장사 중에서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평균 시가총액을 구해보니까 7,827억이에요. 근데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5천억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저평가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주력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 진행하느냐, 미국에서, 즉 글로벌에서 진행을 하느냐. 당연히 글로벌 임상 진행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력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냐 아니면은 한정적이냐, 그 부분도 당연히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력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참고로 여기서 주력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최소 한 임상 이상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림프종 치료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예를 들어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췌장암, 위암, 대장암 등 상당히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현재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상회하는, 자, 그런 기업들을 보면 확실히 주력 파이프라인이 많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바이젠셀이 상장하고 나서 1조 이상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이젠셀과 현재 시가총액이 비슷한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틸렉스가 있죠. 유틸렉스는 공교롭게도 바이젠셀과 똑같은 그런 림프종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러시 2, 이게 뭐냐면은 1상과 2상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틸렉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677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젠셀 역시 유틸렉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공모가가 싼 게 아닙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바이젠셀도 이런 점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에 우리와 가장 유사한 기업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틸렉스로 꼽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틸렉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임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환자 선정 측면, 그리고 표적 항원, 그 다음에 항원 타입 등 이 다양한 측면에서 바이젠셀의 임상 시험, 그리고 이 후보 물질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 이 바이젠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자, 근데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등을 따져보면 역대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상위권에 속하는, 자, 그런 지표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이젠셀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유틸렉스보다 훨씬 낫다, 이런 부분을 잘 어필했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경쟁력이 있는 것 같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일과 같은 그런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젠셀의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자, 이런 것들을 점수화를 해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07개 종목이 IPO를 진행을 했는데, 그 해당 종목들과 점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등을 차지한 기업이 한 360점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젠셀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합산 점수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한 233점입니다. 중간값은 225.5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약간 위에 있다. 자, 근데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주가 퍼포먼스가 좋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점수가 낮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상장하고 나서 더블이 가는 그런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07개 종목이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200점 이상인,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하락한 기업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장된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의 평균 시총은 11일 기준으로 7,827억입니다.
근데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900억이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임상을 어디서 진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총은 천차만별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바이젠셀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유틸렉스의 시가총액은 11일 기준 4,677억입니다. 바이젠셀이 유틸렉스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바이젠셀의 투자 매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바이젠셀 역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유틸렉스보다 훨씬 뛰어나다, 다양한 측면에서 유틸렉스를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증권신고서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바이젠셀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전일 발표한 수요 예측 결과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바이젠셀의 청약에 참여를 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은 낮다, 어느 정도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들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 바닥이에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젠셀이 이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 그때 상장을 했다면은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 추가적으로 향후에 지켜볼 지표는 실제 기관들한테 주식이 어떻게 배정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청약 결과도 같이 지켜봐야겠죠. 우리 사주 청약 결과에서 예상치 못하게 크게 미달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셔서 청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